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의문의 부동산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명예회장의 부동산 자산을 승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하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의문의 부동산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에 현대차 현직 임원이 이사로 등재됐다고요? 맞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 부동산 임대업 목적의 유한 회사가 최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제금융언론사 연합인포맥스 취재를 종합하면은 최재호 현대차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본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HMGS에 대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최재호 부사장의 이사를 정태호 현대차 경영관리실장 상무가 감사를 맡는 구도인데요. 네. 최 부사장이 이 단독 이사인 만큼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HMGS의 사업 목적은 부동산 임대와 시설 관리, 기타 어떤 지원 서비스 사업 등인데요. 이 설립된 회사의 주소가 종로에 위치한 현대빌딩 3층으로 현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입주해 있는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재호 부사장이 이제 비서실장까지 지냈으면 정의선 회장하고도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좀 이사직을 맡긴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최재호 부사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이 정의선 회장과는 1970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재호 부사장은 과거 정의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 서림개발이라는 회사의 감사직을 맡기도 했어요. 네. 이 서림개발은 지난 1981년 설립된 회사인데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 회장에게 직접 물려준 퇴촌면 일대에 40만 평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너가와 각별한 사이의 현직 임원이 네. 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걸로 보이고. 예. 근데 이 부동산 회사 설립에 자금을 댄 출자자는 누굽니까? HMGS는 지금 9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출자자는 유한 회사의 특성상 명단 공개는 되지 않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 업계 일각에서는 이 현대차 부사장과 상무 등 현직 고위직이 이사와 감사로 포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 오너 일가가 출자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 및 투자 회사를 유한 회사로 만든 뒤에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면서 이게 출자자가 개인이라면 고스란히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위독설이 돌면서 현대차 그룹 주가가 막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부동산 회사 설립이 그런 소문이 돈 직후에 이뤄진 거라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호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본인을 이사로 하는 HMGS에 대한 등기를 마쳤어요. 이 때문에 이 회사 설립이 최근 불거진 정몽구 명예회장의 어떤 건강 이상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현대차 측은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명예회장의 부동산 자산을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HMGS가 정 명예회장의 어떤 부동산 자산을 일부 이전받아서 어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또 관측이 되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의 상속세를 낮추는 동시에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어떤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 명예회장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의선 회장은 조 단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추산되는 정 명예회장의 총 자산이 지금 7조 원에서 8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보유 주식 평가액이 약 5조 원을 제외하면 그 외 부동산 등의 어떤 자산 규모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현행 상속세는 과표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상속세율 50%, 고인이 최대 주주거나 특수 관계인이면 주식 평가액의 20% 할증이 또 붙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어떤 부동산 자산 상속과 관련 법인을 만들어서 매물을 넘기고 자녀간 지분을 나눠 갖는 사례가
많다면서 자녀가 분쟁을 줄일 수도 있고 법인 운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부동산 회사가 그 자산 네. 승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됐다는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앞에서 잠깐 그 설명이 나온 유한 회사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유한 회사라는 것은 이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 집단이 폐쇄적이고 어떤 공식 의무도 없습니다.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경영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네. 9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HMGS는 유한 회사 특성상 출자자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현대차 부사장과 상무 등 이제 현직 고위직이 이사와 감사로 호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오너 일가가 출자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업계의 시각이고요. 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출자자가 사모펀드로 참여하고 그 뒤에 실제적인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 관계자는 이제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이제 산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수요 침체에 빠진 2차 전지 수출 바닥 찍었나? 어제 경제원에서 이제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수출이 좀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시장에서 일명 캐즘이라고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여파로 부진했던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출이 최근 2달 연속으로 증가해서 이 수출이 저점을 지나서 어떤 회복세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상반기만 보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출액은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3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월간 흐름으로 보면 2차 전지 수출은 최근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차 전지 수출은 7억 4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고요. 2차 전지 수출은 올해 4월 약 6억 1천만 달러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5월에 한 6억 4천만 달러, 이제 6월에 7억 4천만 달러로 완만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제 2차 전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도 올해 5월에 1.1%로 떨어지긴 했지만 6월에는 다시 1.3% 선으로 올라왔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수출은 뭐 회복 중이긴 네. 하지만 이제 아직 뭐 작년 실적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국내 주요 배터리사의 신제품 양산과 수출 개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해소 등과 맞물려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8월부터 이제 오창 이제 에너지 플랜트에서 차세대 제품 지름 46mm, 길이 80mm 이제 원통형 4680 배터리를 양산 예정인데요. 이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 등에 이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2차 전지 완제품 가격과 이제 연동되는 리튬 등 핵심 광물 가격이 여전히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낮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향후 이제 이 가격이 오를 경우에 시차를 두고 배터리 가격에 이제 반영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떨어졌지만 올해 4월과 5월 탄산 리튬 가격이 1kg 기준에 110위안대까지 오른 점은 이제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좀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또 보이고요. 정부는 이제 배터리 수출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4월과 5월 올랐던 리튬 가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배터리 수출 실적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기저 효과를 이제 감안하면 네.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거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이 배터리 수출이 늘어나는데 좀 한계가 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좀 해외로 옮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획기적으로 배터리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높아지기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92%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생산 비중이 지금 10%를 밑도는 겁니다. 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해외 생산 이제 중심 이동이 한국산 2차 전지 수출 감소 현상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황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과거와 같은 수준까지 수출에 기여하기는 힘들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수출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차량 인도 시장 예상치 상회, 주가 10% 급등. 간밤 테슬라가 판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서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바닥인지 이제 이번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시장의 심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실제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이제 간밤에 10.2% 오른 231.26달러에 이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7,37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에 이제 한때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 뒤에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중 낙폭이 이제 7.5%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었죠. 테슬라는 2분기 약 44만 3천 대를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4.8% 줄어들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2분기에는 1분기 인도량 약 38만 6천 대보다는 14.8% 증가를 했고 시장 예상치인 43만 8천 대보다 많았습니다. 네, 결국 판매가 1년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네. 이제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다라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도 이제 미리 실적 예상치를 낮춰 잡았었는데 이번 네. 실적을 보고 좀 놀랐나 봅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많았던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실적이 투자 심리의 호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 감소 자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신생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테슬라가 선방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도 견조하다는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2분기는 테슬라의 엄청난 실적 회복이라면서 테슬라는 어떤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10에서 15% 감축을 했고 또 성장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투자회사 베어드도 우리는 테슬라의 강력한 인도량에 고무가 돼 있고 전기차 투자 심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작년에 중국 비아디에 밀리면서 자존심을 구겼는데 올해는 상반기 내내 자존심을 지켰다고요. 네, 앞서 이제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2분기에 순수 전기차 42만 6천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약 48만 4천 대를 판매하면서 이제 52만 6천 대의 어떤 순수 전기차를 판매한 비아디의 이제 분기 판매에서 처음으로 뒤진 바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1분기 차량 약 38만 6천 대를 인도하면서 비아디 약 30만 대를 제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이제 비아디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오는 23일 증시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또한 또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